얘기하다가 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방금 전에 제가 꼬르륵 소리가 녹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꼬르륵 소리가 났거든요. 예, 제가.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아, 들으셨어요? 예, 저 들었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이거 들어갔을 것 같아요. 확인해봐야겠다. 네. 어떻게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좀 배고픈데 예. 그래서 배고파. 네, 저도 지금 목소리가 지금 반으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요즘 삼각김밥 있는데 요거라도 좀 먹으면서. 예, 그거 지금 뭐 드시면서 네. 하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산 미구엘 시장으로 가볼까 합니다. 아, 산미구엘이면 많이 좀 맥주도 산미구엘 있잖아요. 네네, 맥주 바로 그 필리핀 맥주, 필리핀에 굉장히 유명한 맥주 그 산미구엘 맥주가 있는데 예. 저도 그래서 이 산미구엘 시장에 가서 필리핀의 맥주 산미구엘 맥주와 이 시장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상상만 했는데 그걸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찾아서 그것도 이렇게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알아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는 왜 이런 상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상상을. 아, 쓸데없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아.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산미구엘 네. 시장은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네, 바르셀로나에 그 보케리아 시장이 있다면 이 마드리드에는 그 산미구엘 시장이 있습니다. 산미구엘 시장에서 이 사 먹는 이 그 와인, 상그리아, 맥주 또 아주 유명한 각기 다른 종류의 타파스가 정말 맛있고 정말 입으로 먹는 것을 떠나서 이 분위기만으로도 저절로 맛있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분위기 중요하죠. 그리고 다 유럽 하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맥주는 맛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 맛없는 스페인 맥주가 이 산미구엘 시장에서는 뭐 맛이 있을 정도로 어떤 그 착시감 뭐 이런 것이 뭐 오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맛이 없는 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 뭐 오니까 분위기에 이미 취하신 거죠. 네. 알코올보다도 분위기에 취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취한 것 같고 그래서 현지인들과 관광객이 막 뒤섞여서 먹고 마시고 막 이야기 나누는 뭐 이런 게 너무 좋고 예. 누구나 그 시장 입구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매료가 됩니다. 그 색깔과 냄새와 막 왁자지껄 하는 그 분위기에 매료가 되죠. 와적질거란 분위기면 지금 그 사람이 되게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뭐라 그러죠? 매대라 그러나요? 매대와 네. 매대 사이 그 길, 매대와 매대 사이를 그 뚫고 지나가기가 뭐 힘들 정도고요. 특히 오후 5시 이후에는 그때도 퇴근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스페인에서 이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뭐 북새통을 이루고 정말 이런 와중에도 다 돈을 내고 돈을 거실러 주고 음식을 사 먹는다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혼돈 속의 미학 하니까 또 하노이가 생각이 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오토바이 또 예. 그들만의 규칙. 예, 혼돈 속의 미학이 제가 참 이것도 저의 참 생뚱맞은 그 상상인데 네. 그 마드리드의 그 시장에서 또 하노이의 그 어떤 혼돈의 미학을 생각하는 또 네. 그런 생뚱맞은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유럽을 안 가봐서 그런지 유럽 이미지가 약간 다 네. 여유롭고 막 그런 좀 크고 이럴 줄 알았더니 여기는 네. 또 사람이 많이 북적북적 거리고 네. 사 먹기도 힘들고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오래된 곳이겠어요, 되게? 그런데 이게 그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9세기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보케리아 시장보다는 뭐 한참 어린 식당이고 네. 19세기에 지어진 그 철골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철골 구조물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밖에서 멀리서 보면 무슨 작은 성 같아요. 성같이 보이는데. 이게 시장이 실내에 있는 거구나. 예, 실내입니다. 예, 예, 실내고요. 그래서 그 실내 시장이고요.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아니다 보이고 또 안이 보이니까 또 견물생심이 생겨서 들어가게 되고 네. 또 들어가게 되니까 사 먹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케리아 시장 같이 큰 규모가 아니라서 아주 아담하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뭐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식료품도 팔고 뭐 음식점도 오밀조밀 돼 있고 뭐 아주 그런 미장센이 영화 용어를 쓰면 미장센이 너무 아름답고 1916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그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19세기에 구조물은 지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약간 레노베이션을 한 거고요.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산미구엘 시장은 마드리드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 마드리드 시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실내 냉난방이 그래요? 정의로 걱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니까요. 네.
냉난방이 잘 돼 있어서 이게 뭐 여름에 잠깐 피신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야, 시장이 냉난방 되는 거는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럼 언제 가야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네, 이 보케리아 시장하고 또 다른 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이렇게 장소 바이 장소로 비교하며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번 마드리드 편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또 비교하겠습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그때 몇 시에 끝난다 그랬죠? 저녁 정도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보케리아 시장은 8시에 끝납니다. 네. 그래서 7시 정도 가면 마감 세일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맞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이렇게 그 무슨 뭐라 그러죠? 떨이 세일을 해라. 그렇게 네.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보케리아 시장과는 달리 엄청 늦게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일요일은 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하고요. 그리고 목, 금, 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새벽까지 돼요, 예. 시장이. 그리고 연중 무휴로 합니다. 와우. 보케리아 시장은 하루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하나의 또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그거 엄청 좋네요. 관광객들은 네. 언제든 가도 되고. 네.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하면 좋겠어요. 네, 이 스페인 사람들은 그 먹는 것에 관한 한 돈을 안 아끼는데 예. 먹는 게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철학이고요. 5개씩. 네, 이 금상첨화인 게 이 산미구엘 시장이 가격도 쌉니다. 좋네. 그러니까 타파스 1유로짜리 타파스가 대부분이고 조금 비싼 게 2유로인데요. 3유로짜리도 물론 있지만 1유로짜리 타파스가 많은데 저는 한 10개 시켜서 10개를 먹었는데 예, 사실 10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 JJ는 어떤 타파스 몇 개나 드실 것 같아요? 먹어봤어야 알죠. 아. 아니, 글쎄요. 한 10개 정도 먹고 배가 불러오신다는 거 보면 네. 그럼 한 15개 먹으면 배부르신다. 예, 이건데 예. 제가 그러면 한 30개는 먹지 않을까? 예, JJ는 아마 그 돼지 갑니다, 30개는 저는. 예, 드실 것 같고. 예. 저는 위가 작아서 한 10개 정도 먹고 또 맥주를 당연히 먹었겠죠. 맛없는 맥주지만. 네. 맥주 2잔을 마셨더니 배가 불러왔고. 그래서 진짜 과일 가게, 생선 가게, 그다음에 타파스 전문점, 하몬 전문점, 하몽, 치즈 전문점 정말 없는 게 없고 이런 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또 여행의 즐거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는 제가 서두에 프라도 미술관 때문에 마드리드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산미구엘 시장 때문에 마드리드에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배고픈 때문에 산미구의 시장에 꼭 가보고 싶네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여행을 하다 보면 제가 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특히 스페인이 그런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을 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끼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좋은 같다라는 습관이네요. 느낌이 예. 들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자리가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 못해도 그다지 상관을 안 해요. 그냥 맥주를 마실 때도 친구와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서서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서서 먹어요. 어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은 아무래도 국물이 많아서 좀 서서 먹는 게 좀 들고 그렇고, 먹기가 좀 힘들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꼬치에 꽂아서 먹으니까 좀 그렇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인데, 괜찮은 추측인데요. 예. 네,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서 먹는 게 참 하나 이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참. 이 문화의 다름을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여행의 목적이고 또 네. 하나의 그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체력들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네. 하루에 5끼를 서서 이렇게 먹어도 끄떡 없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네. 날씬한 이유가 스페인 사람들이 예. 잠을 많이 자서 그런 거라고. 네, 생각 바뀌셨나?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 네. 제가 거기서 잘 자고 네. 또 이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또 추측을 하는데 맞아요.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서 있는 습관이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서서 먹습니다. 맥주도 서서 마시고 서서 먹는 게 저는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충격이었는데 네. 그 JJ의 말이 그 분석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네. 의자에 못 앉아도 막 불만은 없겠어요, 다들. 네, 전혀 불만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고요. 그 산미구엘 시장 안에 이제 그 의자와 테이블이 그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대부분 서서 마시고 먹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테이블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국 분들 막 찾아서 어디 앉을까 자리 없으면 안 가고, 예. 막 그러는데 대부분 서서 마시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 문화에 동참해 보는 것이죠. 서서 먹고 서서 마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누가 뭐- 앉았네? 그럼 네, 서 있어야겠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내가 걸어가는 도중에 누가 또 앉는다고 하더라도 네. 씩 웃으면서 그래 다음을 기다리겠다. 나는 앉을 필요 뭐, 없다. 예. 네. 근데 지나가려던 괜히 참이었다. 괜히 예. 가서 뭐 내가 이렇게 맡아놨는데 가방 던져놨는데 왜 앉느냐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무릎에 앉아도 되냐? 뭐. 네. 자, 그럼 배를 실제로 채운 건 아니지만. 예. 네, 어느 근데 정도 좀 약간 채워봤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좀 배가 부른 것 같죠? 네. 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궁전인 그 마드리드 왕궁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왕궁인데 유럽에서 제일 커요, 마드리드께? 그렇습니다. 건물의 그 면적 기준으로 가장 큰 그 왕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왕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국왕은 어디 살아요, 지금? 그 국왕과 그 왕실의 로얄 패밀리가 되겠죠. 로얄 네. 패밀리의 거처는 마드리드 외곽에 사르수엘라 궁이라고 있는데요. 요 사르수엘라 궁에서 살고 있고요. 스페인 그 전역의 궁전들이나 대성당들은 이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서 약간 이렇게 약간 색깔이 바랬는데 네. 이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은요, 그 흰색 화강암을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밝고 이게 날렵한 모습입니다. 예. 이 상상이 가시나요? 날렵하다라는 게? 왕궁이. 네. 저는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예, 좀 잘 빠진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세단. 아, 그런 예. 건가요? 예. 예. 왕국의 동쪽은 그 오리엔테 광장이라고 해서 그 둥근 분수대 위에 그 말을 탄 그 펠리페 4세가 양쪽에 그 사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기마상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자가 유럽에서 참 의미가 있나 봐요. 사자 동상 같은 게 많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그 콜럼버스 탑 그 아래에도 그 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 호랑이가 아니고 이 사자가 그 용맹의 상징이 아닌가 싶고요. 또 왕궁의 북쪽에는 그 이렇게 뭐 나무도 많고 새소리도 막 들리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 사바티니 정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바티니 정원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아주 뭐 저는 마드리드 왕궁을 꼭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자 그러면 라이온 킹 이런 걸 되게 좋아하겠어요, 유럽에서. 뭐 라이온 킹이 그 뮤지컬로도 네. 그 지금 마드리드 시내 극장에 많거든요. 그란비아 거리에 거기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온 킹이 곧 개봉을 하거든요. 새로 네. 3D로 쫙 해가지고 멋있더라고요. 예고편 한번 보세요. 네, 그거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이 얼마나 큰 거예요? 감이 안 와가지고요. 그 방이 3,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히 3,000개가 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방이 3,000 어떻게 생겨야지 3,000개가 방이 예, 있지? 대단한 겁니다. 방이 뭐 3,000개가 있으니까 그 1평씩은 아닐 거 아니에요, 방이 또. 방이 뭐 우와. 예, 그 방이 최소한 뭐 2, 30평씩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크네. 10평씩 예, 3,000개가 있고요. 네. 요 마드리드 왕궁은 1738년 그 펠리페 5세의 명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탈리아의 건축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도 사케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 사케티의 설계로 완성이 됐고 이 왜 이 필리페 5세가 이 사케티란 사람한테 이 설계를 맡겼냐 그러면 펠리페 5세가 어린 시절을 파리 루브르 궁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지어달라라고 하고 그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사케티한테 그 의뢰를 한 거고 그래서 신고전주의 양식과 그 프랑스의 르네상스 양식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프랑스풍의 르네상스 양식을 이렇게 접목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왕궁 내부에는 그 왕가에서 소장해온 예술 작품과 그 특히 2,500개의 그 그게 뭐예요? 테피스트리가 그 색실 그림이 아니라 각기 다른 색으로 네. 술 놓듯이 정교하게 짜 넣어서 만들어내는 그림을 표현한 직물공예. 그래서 볼륨감이 있습니다. 그게 2,500여 개. 예, 그 테피스트리가 그 2,500여 개가 있고요. 또 13세기부터 모아온 그 왕가의 보물이 있고요. 또 엄청난 크기의 그 샹들리에가 있고요. 심지어 무기까지 화려한 왕가의 유산들로 가득한 그런 어떤 초호합한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방이 3,000여 개인지 알겠네요. 네, 뭐 그걸 다 담아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145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대만찬 회장이 있습니다. 145명이 들어. 예, 그 엄청나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이블이 하나인데 145명이 앉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왕이 가운데 앉고요. 디귿자로 135명이 엄청 길겠다. 예,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뭐 결혼식에 가서 호텔 결혼식 가면은 뭐 이렇게 동그란 그런 테이블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한 7, 8명 앉죠. 예, 그게 이제 이 일자로 145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쫙 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14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코스 요리로 식사를 하는데 그 145명이니까 서빙하는 사람들도 145명이 필요하겠죠. 셰프들도 엄청 많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의 뭐 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뭐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큰 것이고 여기서 저는 그 왕가의 어떤 권력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야, 현실의 영화를 넘어서네요. 145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드세요.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야지 들리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툭 치면서 전달해 하면서 한번 이렇게 돌아오고 맛있게. 예, 뭐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또 감상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탈리아 현악기의 최고 장인이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제작한 현악기, 건반악기가 아니고요. 현악기를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게 하나의 스트라디바리의 브랜드죠. 메이커예요, 악기의. 완전. 네. 그 악기 브랜드인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 5중주 세트를 이 왕궁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 5중주 세트를 모두 갖고 있는 곳은 이 마드리드 왕궁이 유일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현악 5중주 세트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네, 현악 네. 예, 그렇습니다. 현악 5중주가 어떤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바이올린, 첼로? 네, 뭐 그 정도만 아시는 것도 많이 아시는 거고요. 그 5중주니까 5개의 악기겠죠. 네. 바이올린 1이 있고 바이올린 2가 있고 그다음에 비올라가 있고 첼로가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습니다. 요것을 현악 5중주라고 하는데 이 악기들이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스트라디바리가 만들었습니다. 브랜드는 뭐다? 스트라디바리우스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럼 이곳이 입장료도 꽤 있겠어요. 예. 3천여 개의 방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왕궁 들어가려면 무려 10유로를 내야 하고요. 저는 왕궁까지 돈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왕이 좀 약간 그 일반 서민들한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면 좋은데 10유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10유로를 내고 들어갔는데 실내에서는 뭐 사진을 못 찍습니다. 엄청 이렇게 엄격하고요. 찍다가 걸리면 막 스페인어로 막 뭐라 그럽니다. 저는 물론 알아듣지 않으니까 걸리셨나봐요. 갔지만 그래서 저는 네. 뭐 몇 번 걸렸는데 하도 험악한 표정을 져가지고 좀 이렇게 포기를 했고요. 근데 뭐 찍지 말라는 곳에서는 뭐 안 찍는 게 상책인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참 뭐랄까 참 그 제가 이 실수를 한 게 있는 게 이 교수 신분증이 있으면 이게 국적에 상관없이 무료다라는 거였거든요. 입장료가. 예. 그러면은 무료잖아요. 교수님이신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아서 제가 참 이 돈을 내고 들어갔다가 구경을 하고 나오니까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 안내판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 쓰여 있더라고요. 이 프로페서 무료라고 돼 있는데 정말 이 돼 있었는데 그런 거에 가슴이 찢어지시잖아요. 제가 A형이니까 이번 여행에 정말 엄청난 흑역사, 이 브라이언의 흑역사가 아닐 수가 없고요. 정말 네. 이 몰라서 못 이용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정말 3시간 동안 이 여운이 이 무료로 못 들어간 그 여운이 3시간이 남았어요. 예, 3시간 동안이나 10유로 아까워 하면서 또 10m 걸어갔다가 내가 미쳤지. 네. 내가 안내판을 왜 못 봤을까? 자책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이 10유로 낸 여운이 정말 다른 사람 다 보여주고 들어가는데 나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야, 그런 게 또 가슴이 아프시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환불 안 된답니까? 네, 환불 저 사실 교수님인데. 네, 그러면 더 욕을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왔습니다. 가슴까지 치시면서.